안녕하십니까. 엉터리 개발자 베르지트입니다. 오늘 드디어 시즌2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주식 트레이딩 보신 가민봇에 대해서 떻게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실제적으로 주식 거래소에 연결을 해서 운영되는 모습들 위주로 제 전략을 또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시즌2에는 저와 같이 함께할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 친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我是萧何，很高兴见到你。 네, 어떠나요? 이 친구의 이름은 소하입니다. 중국어 이름은 샤오허. 저희가 이제 이 샤오허의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요. 저희는 손자병법의 전략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삼국지도 뭐 물론 당연히 좋아하지만 제가 특히 재밌게 읽었던 것이 초안지입니다. 진나라가 망하고 이제 한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과 그리고 초나라의 패왕이라고 자처했던 항우의 이야기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방과 항우. 그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줬던 세 명의 영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신입니다. 대장군이고 실제적으로 전투에 나아가서 전쟁을 전부 이끌었고 항우가 결국에는 한신에게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1등 공신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장량입니다. 장량은 지금 뭐 손자처럼 이게 전략을 다룬 이제 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넓은 시야를 보면서 이제 유방의 책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소하는요. 그러니까 중국어 이름으로 샤오허는 원래는 그 유방이 이 동네 이장 출신인데 그 동네에 그 관리로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고 유방은 이제 그 동네 이장 정도. 근데 좀 약간의 동네 건달들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징집 명령이 일어나게 되고 전투에 참가를 하면서 유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높이 사서 이 사람을 중앙에 이게 말 그대로 정계에 진출을 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래는 상관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방의 원래 이름도 유계였다고 합니다. 유계 방방곡곡 널리 이름을 떨치라는 의미에서 유방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개종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유방의 책사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그 다음부터 뭘 담당을 하냐면 이 소화가 가장 잘했던 것이 바로 보급입니다. 보급.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손자병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가끔씩 이제 제가 창업 강의를 갔을 때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려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제갈량도 이 책사와 보급, 그러니까 장량이 하는 역할과 소화가 하는 역할 두 가지를 같이 했을 정도로 이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화가 한나라를 건국할 때 가장 1등 공신이 된 게 많은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장비며 무기며 그다음에 뭐 보급이며 밥이며 이런 것들을 다 조달을 해줬다. 그것이 이 사람이 1등 공신이 된 이유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저희가 그 지난번에 에노보 캐릭터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시즌 1에서는 그 조만간에 시즌 2에서 또 우리 주식 보신 가민봇의 캐릭터도 곧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친구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시즌을 좀 더 재밌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시즌 2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할까 그런 트레이딩이 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트레이딩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인의 역량인데요. 모든 학문에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론이라는 생각으로 총론을 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 유념해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주제는요. 수익을 보기 전에 손실부터 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보기 전에 손실을 보라. 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일까? 아니, 수익 보고 나서 손실 봐도 속이 쓰린데 수익을 보기 전에 손실을 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수익을 보기 전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못 내가 운영을 하면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수익을 보는 거는 수익을 얻기 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될 때는 그 상승의 전체장에서 몇 표를 먹었니, 내가 많이 먹었니, 내가 적게 먹었니 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먹었던 수익들도요, 하락장에 잘못 대처를 해버리면 전부 손실이 나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내가 벌었던 수익을 지키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 바로 부자가 되는 건데요. 올해는 정말 저희 회원분들하고 지인분들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즌도 제 생일과 크리스마스가 이제 있는 그 주인데요. 이번 생일은 정말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도 하나도 기분이 나질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작년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중국을 한번 대륙을 진출할 거라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도 6번이나 출장을 갔다 오고 또 홍콩에 있는 증권거래소와 제휴를 하면서 이제 주식봇을 이제 홍콩 주식봇을 먼저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중국인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중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두면 그것을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그냥 돈만 버는 형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발행한 에너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행도 가고 또 쇼핑몰도 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여행사 일롱이라는 큰 여행사하고도 제휴를 먼저 해놓고 중국에 또 거래소를 이제 지원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나도 못 써먹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게 정말 저는 그나마 진출한 초기부터 진짜 막 이런데 외국에 특히 중국이나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올해는 진짜 뭘 해도 안 되고 힘이 나질 않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서 조금 힘이 되긴 하는데 얘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랐어. 조금씩 올라야 많은 유저들이 좀 붙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이게 트레이딩을 할 텐데 오르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불안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시장의 심리가 그렇게 반영을 또 하고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하락장 대처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치료제도 나오고요. 또 해외에서는 백신이 이미 접종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 조금 내년 한 상반기만 잘 이겨내면 중반 하반기에부터는 좀 더 하늘길도 열리고 또 경제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내년에야말로 제가 이제 부자가 되는 것에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것을 한번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 매매 트레이딩 봇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동 매매다 보니까 수익도 자동이냐 그 부분을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엉터리 개발 시즌2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병법 구변편에는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智者之虑必杂于利害，杂于利而物可信也，杂于害而患可解也。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전쟁에서 이로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움과 해로움을 같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전쟁의 진정한 이로움을 알기 위해서는 전쟁의 진정한 해로움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无是其不来，是无有以待也。 적이 공격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말고 적의 공격에 대비가 되어 있음을 믿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애노봇을 운영을 하면서 항상 애노봇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유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자동봇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때만 트레이딩이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진정으로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파악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수익과 손실을 함께 생각을 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진정한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상승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진짜 트레이딩을 오래 해본 고수일수록 그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데 지금 너무 이렇게 고점인데 이거 너무 거품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바람 잡는 것이 아니라 또 너무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의 어떤 경험,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자, 우리는요 3년 전에 어떤 경우를 당했습니까? 하나로 약 2,800 달러로 한 2만 불이었죠. 그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으니까 이때까지 갔던 게요 1월 16일 재작년 1월 16일부터 얘가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얼마까지 됐냐면 2달이 채 안 걸렸어요. 2달이 채 안 걸렸는데 거의 350만원 요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1500까지 회복했던 게 다시 500선까지 떨어졌고요. 올 3월 달에는 1200까지 갔던 게 500까지 떨어졌는데, 요거 떨어지는데 한 달 안 걸렸고요. 요거 떨어지는데 3일 안 걸렸습니다. 3일. 1200에서 500 떨어지는데 3일 안 걸렸어요. 물론 그때는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저희는 생각을 하겠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락을 하고 다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때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이 과연 손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는가. 저는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때도 손절하지 않고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들어갔던 비트나 이런 것들은 회복을 했지만, 솔직히 나머지 알트들은 회복을 아직 못했거든요. 딱 회복한 거는 비트하고 이더. 비트코인 캐시는 이번에 회복했어요. 이번에 한 거의 몇 달을 물려 있었던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한 45만원 돈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알트들은 전고점 대비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때 올랐을 때 수익을 봤다고 해서 좋아할 것인가?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 내가 얼마나 잘 대처를 해서 그 벌었던 수익을 지키느냐 이고요. 적이 공격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마라. 네, 하락이 없을 거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뭐만 믿으라고요? 공격에 대비, 하락장에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이다 라는 그 대비에 대해서만 믿으라는 거죠. 그 대비가 되어 있으면 자신있게 트레이딩을 하시고, 그게 없으면 아마 불안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무슨 얘기냐? 수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손실도 막을 수 있다. 수익 중에 갑자기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가 익절 구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익절을 딱 했어요. 그러면 쭉 빠져주면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지지선을 맞더니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다시 올라가요. 이 떨어지겠지. 쌍봉 낙타 여기서 여기 하니까 요 정도에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얘를 뚫고 다시 올라가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얘보다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또 들어갑니다. 왜? 계속 올라가니까. 또 들어갔어요. 떨어졌어요.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또 매도했어요. 야, 여기 2번 먹었어. 근데 얘가 또 다시 먹고 또 다시 올라가요. 야, 이거 오늘 대세 상승인가? 그러고 나서 얘가 조심조심 하다가 다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서 얼마 안 오르다가 갑자기 쫙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당해보신 분, 내가 그렇다 손 하나 들어보시고요. 나는 안 그런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한번. 네, 왜 물렸냐 보자고요. 왜 물렸을까요? 세 번째만 안 들어갔으면
예, 직접적인 거는 세 번째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한 건요, 이겁니다. 수익을 포기 못했습니다. 올라가잖아요. 아, 더 올라가. 더 먹고 싶어. 더 큰 수익을 보고 싶어. 아, 너무 일찍 팔았어. 하다 보니까 더 수익을 보고 싶어서 들어간 거죠. 왜? 확실하지 않은데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명확하게 떨어져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 들어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해서 다시 올라간 거.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은 언제든지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간 거죠. 왜? 수익을 포기 못했으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먹고 나왔으면 다행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뭐예요? 결국에는 물렸고 손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손절할 것입니까? 아니면 존버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코인은 주식과 달라서 아직 기반이 약합니다. 기반이 약해요. 지금 보세요. 주식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요. 기관들이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양이 계속적으로 자금이 나옵니다. 유동성도 확보가 돼 있고요. 근데 코인은 어떻습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최근에 뭐 올랐던 리플이나 뭐 이런 거 몇 개 빼놓고는요, 유동성이 없습니다. 일부 코인들 뭐 비트, 이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리플 뭐 이런 것들 빼놓고는요, 유동성이 없어요. 유동성이 없으니까 뭐가 있느냐? 가격을 올리려면 너무 쉽고요, 떨어지기도 너무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냥 한두 번 수익 보고 뭐 말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다 보면 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만 찾아다녀요. 누가 그랬냐고요? 제가 옛날에 보슬 에너보스 만들고 나서 거의 뭐 80대를 막 돌리니까 막 좋았죠. 막 여기저기 막 했는데 어떻습니까? 80대 중에서 75대가 물렸어. 아, 안습입니다, 안습.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두 번 다시는 그렇게 보드 운영 안 합니다. 아무리 제가 만든 보시고 제가 무한대로 설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대장주들 이하는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지금 회원분들 중에서도 막 코인도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웬만하면은 하나만 이렇게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이게 수익이 나는 확률보다도 손실을 볼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왜? 기반이 약합니다, 아직.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한번 봅시다. 시총 1위 하고 있는 애플. 전 세계 유저수가 몇만 명입니다. 아마 수억 명입니다. 유저수만. 그리고 애플의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아이폰이라는 기술력.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기술들. 이게 꼭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뭐 미래의 4차 산업에 뭐 도움이 안 되냐? 아닙니다. 얘네들 지금 다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하고 있고요. AR, VR 다 개발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블록체인 개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단순히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력 하나 위에서 발행되는 그 암호화폐로 운영이 되는 뭐 비트코인이야 뭐 10년이 넘었다 치지만 이더리움도 몇 년 됐죠. 한 4, 5년 됐나요? 이더리움이. 그러면 나머지는요. 불과 몇 년 안 된 스타트업들이에요. 여러분들 몇 년 안 된 스타트업 회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하겠다고 투자해달라 그러면 뭐부터 보겠습니까? 그 회사의 기술력, 회원수, 남치 인프라, 앞에 장래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 다 보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코인은 그냥 오른다고 그냥 사고 막 내린다고 손절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접근인 거죠. 그래서 코인은 아직까지 기반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가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가 뭐 여기랑 뭐 페이팔이 또 하겠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뭐 한 3-4개 회사들이 달려들었다고 달려든 것만으로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 이거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왜? 이들이 나중에는 지락펴락 해버립니다. 예전에는 비트맥스가 그걸 했다라는 그 오인을 받아가지고 막 여기 뭐 소송 붙고 막 했잖아요. 그 대표가 구속이 됐나? 임원이 구속이 됐나? 하여튼 뭐 그렇게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럼 비트맥스가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작업을 안 하면 시장이 안정화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오른 게요. 안정화됐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왜? 아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테슬라 봅시다. 테슬라가 올해 700% 올랐대요.
주식봇을 좀, 좀 일찍 만들어줄 걸 그랬나봐요. 이런 거 보면. 테슬라가 700% 올랐답니다. 액면 분할하고 나서도 지금 뭐 600불인가? 700불 정도 찍고 지금 한 650불 정도 된 것 같은데. 잘 안 떨어져요. 왜? 테슬라라는 기술력이 있잖아요. 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고요. 또 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라는 또 완전 이거는 뭐 사차 산업이 아니라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국가에서 나사나 이런 데 말고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거의 없었잖아 이때까지. 뭐 지금 뭐 물론 아마존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얼론 머스크가 이때까지 했던 뭐 페이팔이라든가 뭐 이런 작업들 등등등등등등 봤을 때 테슬라가 오르는 거하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주식과 기반이 아직 다르고 아직 기반이 약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요, 아예 뭐 이런 식으로 물릴 만한 뭐 그런 거리를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큰 대장주 위주로만 거래를 하시는 거, 시가총액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뭐 한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들, 그런 코인들만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적은 돈이라면 뭐 리플이나 뭐 이더, 피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좀 금액이 크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비트코인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뭐 적게 먹더라도 금액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 급등하는 급등주에 너무 달라붙지 마세요. 저는 요게 한두 번 해서 돈을 버신 분은 봤지만 이걸로 계속 돈을 버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제 같이 이제 뭐 협력하겠다고 찾아왔던 한 회사가 있는데, 이런 거 위주로만 시그널 받아갖고 운영을 하다가 다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40%씩 막 하고 손질치고 나오고 막 결국에는 뭐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나온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다 날려먹고 나온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운이 좋아서 미리 잡았다 그러면은 뭐 그냥 딱 수익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추매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뭐 일부 금액이 됐든 많은 금액이 됐든 물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내가 매수를 했다가 쭉쭉쭉쭉 올라갈 때 내가 원하는 수익 구간이 되면 그냥 팔아서 수익을 보는 거고요. 하락장에서는 그것을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물린 금액에다가 분할적으로 매수를 더 해가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평단가가 낮춰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거고요. 요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수하는 시점상 오류가 없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5분봉으로 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주식봇을 만드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테스트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많잖아요. 주식을 안 해본 지가 좀 오래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테슬라나 애플 뭐 이런 거 위주로만 거래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월트디즈니나 뭐 이런 거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AT&T가 좋대요 이러면서. AT&T는 미국 통신회사예요. 아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SK텔레콤이나 뭐 KT처럼 미국의 가장 큰 통신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당이 좋고 뭐가 좋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믿고 들어갔죠. 믿고 들어갔는데 뭘 봤냐면, 제가 이제 코인이든 주식이든 들어갈 때 뭘 보냐. 일단 첫 번째 5분봉 봅니다. 5분봉이나 3분봉 봐서 추세를 뚫었느냐 봅니다. 그 다음에 15분봉 봅니다. 추세를 뚫었느냐 봅니다. 그리고 뭘 보냐, 60분봉을 봅니다. 뚫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뭘 또 보냐, 240분봉 봅니다. 이 추세선하고 가격선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왜냐, 가까우면 뚫어서 올라간 지 얼마 안 되면 뭐 좀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얘랑 너무 가까우면 다시 저항선 받고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얘도 봅니다. 근데 옆에서 그 얘기 한다고 요까지는 봤어요. 요까지는 봤는데 그 이하를 안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날 4% 불렸습니다. 들어가자마자 4% 불려. 정말 안습이죠. 네. 하지만 물론 전액 다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일부 들어가는 거죠. 일부. 네.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충분히 여유 자금은 많이 남아 있고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뭐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듯이 뭐 3분봉, 15분봉, 60분봉, 240분봉 등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들 때 뭐 물타기를 하든 분할 매수를 하든 해서 들어갈 거고요. 물론 봇이 나오면 그냥 봇에다 맡겨둘 겁니다. 예. 이거 뭐 한다고 계속 차트 보고 할 게 아니라 봇에 맡겨둔 거는 그냥 봇의 알고리즘이 이때까지 그래도 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봇에 맡겨두고 중간중간에 그냥 한 번씩 체크하는 정도로만 해도요. 지금 뭐 크게 뭐 왕창 뭐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손실 없이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괜히 남의 말에 흔들리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한 종목이 들어갔는데 크게 물렸다. 한 절반 이상 들어갔더니 그게 물려버렸어. 한 마이너스 20%씩 막 해. 그러면 제가 이제 쓰는 전략은 해당 종목은요, 이제 수동으로 이제 매수 평균가 있으면 수동으로 이렇게 그냥 매도 걸어둡니다. 적당히 이렇게 전 고점, 저항선 딱 지점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둡니다. 걸어두고 나머지 자금으로 뭘 하냐면 다른 종목을 거래합니다. 다른 종목을 거래하는데 그냥 뭐 대충 오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5분봉, 15분봉, 그다음에 등등등 다 보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황 정보도, 시장 상황에 대한 시황 정보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XRP 같은 경우에 XRP가 SEC에 제소를 당했어요. 실제로 제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뭐 송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기소를 한다는 얘기 뭡니까? 이제 검찰이 이거를 사법부에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잘못하면 뭐 상폐될 수 있다 이런 말이 하니까 시장에 패닉 세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이틀 만에 650원대 정도 하던 게 뭐 300원까지 떨어졌어요. 완전 반토막 난 거죠. 하지만 요거 다시 올라갈 때요. 이거는 50%를 벌어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100%를 벌어야 됩니다. 300에서 600 가려면 거의 100%를 벌어야 돼요. 근데 650에서 요거 떨어진 건 50%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거 그냥 냅둬요. 왜냐면 금액이 들어가도 얼마 안 들어갔고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나중에 탈출할 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냅두고 다른 여유 자금 가지고 다른 거 돌리죠. 다른 거 돌려서 계속 수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물린 거는 내가 부루마블 할 때 물린 거는 이제 무인도 들어갔다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자금은 내가 다른 데다가 이제 건물 사두고 나라 사두고 해서 이쪽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제 뭐 놀면서 돈이나 좀 벌자 이 생각으로 해라. 속편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요. 과욕은 금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번만 딱 수익 보고 그 다음에 또 기회 봤다 또 한 번 수익 보고 하면 되는데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얘가 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거든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이때 여기서 딱 꺾인 거는 여기에서 만약에 샀다 하더라도 여기서 꺾인 거는 여기서 팔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요거 뚫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팔아야죠. 여기서 파는 것보다는 여기서 파는 게 나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얘가 다시 떨어졌으면 모르겠다. 또 다시 반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욕심이 나죠. 불안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얘보다는 높은 지점에 보통 사요. 얘보다 낮은 지점에 사면 말을 안 해. 근데 얘보다 보통 높은 지점에 사요. 진짜 오르는지 확인하고 살라고. 그러다 또 해서 또 떨어지니까 여기서 하는데 이게 갭 얼마나 될까요? 수익률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들어간다 하면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이 못 들어갈걸요? 그럼 요거 미미합니다. 요거 진짜 미미해요. 또 받다 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얘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왜? 요게 미미하니까 더 먹고 싶거든. 야 이거 한 번 더 오르네. 야 오늘 3번 먹을 수 있나? 에이,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적게 먹더라도 좀 많이 벌자 해서 보통 자금의 절반 이상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오르네 했는데 이게 만족스럽지 않아. 한 0.1% 이렇게 오르는데 만족스럽지 않아. 좀 더 하다가 갑자기 오를 것 같더니 갑자기 중비거려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여기서 끊어야 된다. 과욕은 금물이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비트코인이 내가 300만원대 500만원대 사두지 않았으면요 지금 2500, 2600 뜬다 하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그 돈 못 법니다.
그냥 오르니까 일부 먹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거 차곡차곡 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